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견이 있자 말씀을 국방부 청사에 가야 될 것 있던 같습니다. 국방장관을 힘든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소규모이지만 안 들어도 될 거 병력을 같은데.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지금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신속한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직무 정지가 그 필요한 넓은 국회 그걸 공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지금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현직 대통령의 과거와 같은 신분으로서 계엄을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수만 명의 상황이 병력이 유지되고 있기 필요하고 때문에 사실은 광범위한 사전 형사법정에서 할 준비가 자기 필요하지만 변론을 지금 온 국민을 저는 상대로 국방 이렇게 장관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엄령 그래서 발령 사실은 담화 방송으로 신속한 직무 정지의 국민들께 필요성뿐만 알린 아니라 이후에 신속한 예.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만 되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목요일마다 그렇죠. 다음 바가 또 목요일에 지금 발표가 돼가지고 김영남 전 의원과 좀 들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니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아니,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보세요. 하는 얘기 보면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자신이 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지금 설명하는 네, 담화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택도 없고 거기다 네. 대고 무슨 특히 지금 경제를 박살낸 게 누군데 누구 탓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네. 얘기를 들어보면 12월 3일 밤 이후로 올스톱입니다. 지금 올스톱. 올 수도. 난리예요. 난리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12월 3일 밤에 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비상계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만 이거는 영어로는 마샬로잖아요. 네. 그야말로 전시법령이 선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에서 전쟁 났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오밤중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난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전쟁이 안 났는데 왜 마샬로를 대통령이 선포했냐. 예.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되죠. 거지. 설명 어떻게 왜냐하면 합니까? 프레지던트가 마샬로를 선포했는데 네. 전쟁이 안 났는데 선포했다. 그 외국인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게? 그게 똑같은 질문이 계속 오고 갔는데 네. 외국인들의 결국엔 질문은 그거예요. 도대체 왜? 왜? Why? 그렇죠. 상에 물어볼 수밖에 이해가 안 없죠. 되지. 전쟁이 안 났는데 웬 마샬로야? 참나. 근데 그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충격을 세게 받았는데 어쨌든 국회에 그 계엄 해제 요구로 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게 저렇게 대통령이 친위 구테타를 할 수 있는 나라였구나. 근데 좀 지켜보자. 이제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보고 있는. 근데 웬걸? 토요일 날 탄핵 소추가 안 됐어. 외국인들이 또 한 번 기절을 한 거죠. 대통령이 지금 네. 영어식으로 예. 표현하면 트리진을 범했단 말이에요. 반역죄, 반란죄, 트리진을 범한 대통령인데 네. 계속 대통령이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구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누가 돈을 집어넣어요? 올스톱이에요 지금. 올스톱이죠. 이거 경제를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대통령 담화 또 이게 좀 생중계가 되고 있고 다 네. 이제 보도가 될 텐데 진짜 지금 경제를 윤석열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경제- 그랬는데 예. 본인이 잘못한 걸 몰라. 지금도 본인이 잘했대. 잘했다고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취지로 예, 담화를 예. 발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여전히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엄을 잘했다라고 하고 네. 있으니까 2차 계엄도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할 거예요. 수만 지금. 파악해보고 어디 가능하지? 어디 부를 수 있지 하면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 섬뜩합니다. 이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섬뜩하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당장 직무 정지를 했어야지. 이 국민의힘 바보 같은. 국민의힘 아유 국민의힘 105명.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엄마 뜨거울 해가지고 이제 뭐 찬성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지만 지난주 그 또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 빨리 사이에 했어야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 혼란이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윤석열 어떤 얘기 했는지 이것만 좀 잠시만 전해드리면 답 안 나와. 지금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걸 회피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고 한다라고 민주당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이거 계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이거 국무회의 때는 그 알리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 2시간짜리 계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정말 마음만 먹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2시간 만에 끝낸 계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취재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엄 해제의 의견 그러니까 소수의 병력만 투입해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병력만 투입하고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스스로.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 계엄 비상 계엄 이게 그때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경고성 얘기를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얘기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이걸 어떻게 내란죄로 얘기하며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느냐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네. 최선을 뽑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음. 최악을 피하기 위한 게 민주주의죠. 사실은 그래서 직접 투표로 뽑고 네. 임기를 정해놓고 뭐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그거는 최선을 뽑기 위한 제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닝 과정, 검증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네.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그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렇죠. 다만 뭐냐 최악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거나 대단히 잘못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바로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제도라서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네. 가끔은 엉뚱하게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그게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집권할 때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거로 뽑혀서 맞아요. 집권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집권한 이후에 예. 완벽한 독재를 시행을 하고 뭐 독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불행한 일을 겪게 하고 이제 박살, 본인도 예. 불행하게 끝났는데 네. 한국에서 이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네요. 지금 최악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선거로 뽑힐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뭐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만 네. 대략 70년 이상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의
80년 가까이 해 오고 있는 와중에 네.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이 제가 보기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예. 정신 상태라든지 판단력의 문제에서는 네. 최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다.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보면 헌법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거다.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걸 쭉 들어보면은 이제 헌재 만약에 탄핵되면 헌재 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앞두고 자신의 이제 변호를 그렇죠. 이제 하고 있다. 네.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 네? 변호를 하는 자기 거예요. 변호를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어서 국민들이 다 듣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직무정지가 안 되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 한심하지. 한심한 네. 상황이 됐다. 아니 이 길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 선포할 때 짧게 얘기했던 그 종북 뭐 그리고 이 국가 이 반란 세력 이게 이제 국회에 있고 범죄자 소굴이다 국회가 야당을 비판하면서 그 얘기했던 걸 지금 쭉 풀어가지고 내가 잘했어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엄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경고하듯이 야당이 경고하는 그런 차원이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이번 주는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 어느 국가 정상이 야당에 대한 경고 수단으로 마샬로를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도대체.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을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 철수시킬 거라고 했다. 이런 거 자기의 변명 정말 이런 국방장관에게 이 정도만 해서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국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살살해라. 살살해라. 야, 살살 안 했으면 진짜 진짜 실무장 하지 마라. 뻔했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니 이게 특전사령관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받았는데 지금 정족수 안 됐으니까 빨리 문부수고 끌어내라. 네. 분명히 지시했잖아요. 네. 국헌 문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 지금 진짜 이거 속 터집니다 지금. 이거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다 봤는데. 제가 보기엔 뭐랄까요 일종의 원래 본인의 기질도 네. 작용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음주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과도한 음주 때문에 전두엽을 비롯한 이 뇌가 상당히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문은 그거죠. 예. 원래 미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가?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쳤나? 네. 둘 다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어요. 확실히 분노 조절 장애의 그 모습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아.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본인도 생각 안 했던 벼락 출세를 하면서 네. 뭐 물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벼락 출세를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고서는 사람이 이렇게 붕 떠요. 국회의원만 돼도 그런데. 경험해 보셨죠? 그럼요. 사람이 이렇게 붕 떠요. 예. 붕 뜨고 본인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본인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대통령은 진짜 절대바지 낀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안 맞는 얘기를 누가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이라도 네. 달리 일이 돌아가면 어. 화가 나고 이제 뭐 거기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론에서 어떻게 새어 나오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경로라는 기사를 수시로 그렇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정상이 아닌 상태인 게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는 현직 아직까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군통수권을 이런 가지고 담화도 있다. 온 국민을 상대로 발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께 또 마지막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끝났어요? 예, 이러고 끝났어요. 다행스럽게 2차 계엄 선포는 안 계엄 했네. 그거 가능하면 했을 거라니까. 예, 지금 떨면서 지금 듣고 계시던데. 저는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차 이번에 뭐 지금 이 시간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끝날까봐. 그러니까 조마조마 사실은 이거 저도 네. 들으면서 왜냐하면 계엄 선포할 때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또 그러니까요. 길게 했기 때문에 네. 2차 계엄 뒤에 하나 했는데 그건 없었지만 아니 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거 어떤 국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겠습니다겠지.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지금 뭐 국민 국민들은-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네.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국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라니까 거기. 이런 논리를 계속 재생산하고 네.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겠다. 네. 이른바 자신들의 지지층한테 좀 독려하는 네, 나를 그렇죠. 위한 우군이 되어달라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요. 오늘 담화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일부의 군중들을 상대로 예. 나를 응원해달라, 지켜달라. 도와달라. 음. 왜냐하면 우리가 8년 전에도 탄핵 국면을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사실은 그때도 헌재 결정 나기 그렇죠. 전에 헌재 앞에서 네, 시위도 하고 그때 뭐 버스 위에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러다가 목숨 잃으신 분도 예. 사고 난 경우도 네. 있고 했는데 문제는 박근혜하고 윤석열은 또 달라요. 사실은 박근혜라는 인물은 워낙 오래 전부터 국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친숙하고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TV만 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과 영예 박근혜 양은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이름은 저는 정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이름 중에 하나예요. 가족 이름 빼고는 가장 오래 전부터 기억하고 있던 이름이고 그 연세 드신 분은 더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젊은 시절부터 봐왔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게 뭐 복합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끝까지 지지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윤석열은 다르죠. 음.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럼요. 정치 뭐 신인 초보. 네, 완전 네. 그렇고 뭐 국민들이 이름 석자를 알게 된 거는 그 전에 뭐 국감장에서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검사가 뚱뚱한 검사가 있구나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출세를 했죠. 출세하면서 벼락 출세하면서 예. 검찰총장 하면서 그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그냥 기습적으로 예. 치면서부터 이름이 알려져서 불과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그 하고 싶은 바가 뭔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정치 철학이 뭔지 네.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죠. 탄핵의 절차가 진행되고 네. 뭐 이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이번 토요일 날 직무정지가 되면 네.
아마 다음 주쯤 어디선가 아. 공수처일 수도 있고 검찰이나 경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체포하겠다고 나오는 수사기관이 분명히 다음 주에 있을 텐데 구속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는 양상이 다를 거예요. 네. 그럼 몇 명 모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윤석열 무슨 수호 집회 몇 명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담화를 그 기회로 내가 비상기업 선포한 게 부정선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야당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네. 나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켜달라 그러니까 다음은 얼마라도 사람을 모으기 위한 작업으로 이제 한 건데 끝까지 싸운다. 더 확실해졌어요. 더 확실해졌어요? 빨리 탄핵 소추해서 직무정지 시키고 그래서 네. 이거를 이런 미디어를 마음대로 자기 개인 변호 시간으로 그렇네요. 활용할 수 예, 없도록 예. 막아야 되고 아하. 제가 보기엔 다음 주쯤 빨리 잡아 넣어야 돼요. 잡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당장이라도 체포해라, 빨리 구속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다음 주엔 될 겁니다. 다음 주엔 돼요. 예. 다음 주에 체포. 좀 늦는 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국민들께서. 빨리 해야죠. 네, 그게 네. 이 바보 같은 예. 지난주에 했어야지 지난주에. 탄핵이 되고 이제 체포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네. 그 사실은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저걸 그 구속 안 할 방법이 없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직무 정지되면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해지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네.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시로 네. 대통령실 경호처에 경호 풀어라 지시를 해야죠. 이제 어제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실에 대한 배치만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예. 그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안 푸는 거지.